일단 선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배열처럼 일단 먼저 선언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벡터를 사용하시려면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벡터는 타입은 벡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자, 왜냐면 이제 벡터라는 거는 C++ 측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존재를 이 파일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include 해주셔야 돼요. include.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벡터라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벡터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컨트롤 뜨거든요. 우리가 이 인트 같은 거, 그러니까 다시 배열 같은 것도 선언할 때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배열, 이 벡터도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벡터는 이렇게 꺽쇠 안에다가 타입을 지정해줍니다. 자, 요게 이제 템플릿이라는 건데, 자세한 템플릿에 대한 내용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일단 선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0인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가 빵개예요, 빵개. 데이터 연계짜리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해서 데이터를 5개 정도 넣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5개짜리 1, 2, 3, 4, 5 5개 저장하고 시작되는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길이를 보는 법, 길이. 이 데이터의 개수 같은 거 배열로 하면 우리가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열의 길이가 10개여도 데이터 2개 저장해 놓으면 우리가 2개 저장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클래스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의 길이가 지금 궁금하다, 벡터의 길이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라고 있어요. 사이즈 메소드가 있어서 데이터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인 v1 같은 경우는 길이가 0이고요. 두 번째 벡터의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선언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자, 그럼 0개짜리 만드는 거 이거 의미 없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가해볼게요. 추가. 자, 이제 추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추가하는 거 있어요.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추가라는 거는 0번째 인덱스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1번째 인덱스 넣고, 그 다음에 2번째 인덱스 넣고, 3번째 인덱스 넣고, 이렇게 인덱스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에 차곡차곡 쌓아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를 해볼게요. 점 푸시백이라고 있어요. 푸시백 메서드가 있어서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넣고 싶은 값을, 저장하고 싶은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이즈가 0이잖아요. 근데 푸시백 하면은 이제 바로 1로 늘어납니다. 자, 0에서 1로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푸시백을 몇 번을 하시든 간에 계속 반영이 돼요. 길이 제한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얘네는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고리즘 있죠. 최초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배열이 꽉 차면 늘리고 또 꽉 차면 또 늘리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죠.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얘네들이. 자, 해서 이런 식으로 20, 30, 40, 50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가져오기. 가져오기는 인덱스로 가져오거든요. 배열처럼. 자, V1. 자, 요 V1 가지고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at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렇게 0 하면은 0번 인덱스 있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점인데 참. 이렇게 하면 이제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를 하면 제일 처음에 저장했던 거 요거겠죠. 첫 번째 거.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10 가져가죠. 우리가 저장했던 10이 가져와지고요. 이런 식으로 1, 2, 3, 4 그래서 10, 20, 30, 40, 50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배열이랑 똑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돼요. 가져오시죠. 그래서 사용할 때, 가져올 때는 똑같이 배열 사용하듯이 사용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수정도 수정.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됐는지. 보시면 수정이 됐죠. 그래서 수정 되게 간단해요. 가져오기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배열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삭제가 있는데, 삭제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부여는 삭제를 이제 이레이즈라는 걸로 하는데, 여기에 0 이렇게 되면 안 돼요. 0번째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를 숫자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삭제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볼게요.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라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일반적인 숫자 말고 이터레이터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터레이터는 저희가 아직은 여러분 요거를 좀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삭제를 할 때는 이터레이터가 필요한데,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특정 위치를 이터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6개짜리가 있으면 자, 우리가 처음 거 볼 때 이게 여기 포인트를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 다 보고 나면 여기로 옮기겠죠? 2 보고 나면 여기로 옮길 거고 이런 식으로 옮길 거잖아요. 그때 이 가리키고 있는 요거 있죠? 자, 요거를 얘가 이제 반복을 할 때 반복하는 애들을 정해주는 녀석이다 라고 해서 반복자라고 하고요. 반복자.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제 이터레이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반복을 할 게 있는데 이 반복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지금 반복 위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터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값의 정체는 주소값입니다. 포인터예요, 포인터.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으로 이 주소값을 이런 자료 구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반복을 할 때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주소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삭제하고 싶은 위치에 주소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직접 구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A1 V1. begin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 이터레이터를 반환해요. 이터레이터 이렇게 써요. 시작 이터레이터를 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엔드 이터레이터, 마지막 끝 이터레이터를 줍니다. 자, 그래서 시작 이터레이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거겠죠. 요거 10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10을 지울 수 있어요. 자,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모르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Cout으로 다시 첫 번째 거 지운 거죠. 지금 10. 그럼 10이 안 나오고 이제 20이 나오죠. 자, 삭제 역시 이 이레이즈를 쓰면은 내부적으로 벡터가 삭제 알고리즘으로 잘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거 삭제를 하면은 뒤에 게 이렇게 땡겨져 오는 거고요. 10을 삭제했기 때문에 20이 땡겨져 와서 이제 첫 번째 값은 20이 된 거고요. 사이즈를 봐도 아까 5에서 4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세 번째 건 어떻게 삭제하죠? 세 번째 거. 자, 이게 이터레이터가 사실 이제 내부적인 그 값은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포인터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기준 첫 번째 주소 기준만 얻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포인터 연산으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30을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긴에다가 플러스 2 하면 되죠.
자, 그럼 4개죠. 역시 삭제가 된 거라는 얘기고. 자, 원래 30이 들어있던 요 2번 인덱스를 보면 40으로 바뀌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이터레이터라는 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번거롭게 보일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소값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 주소랑 끝 주소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시작 주소 얻을 수 있으면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탐색은 뭐 어떻게 합니까? 전체 조회. 자, 전체 조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데이터 개수만큼 반복문 돌리는 거죠. 그래서 v1.size 이렇게 해서 120, 40, 50 출력이 일괄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 범위 기반 폼은 기억나시나요? 요거 쓰시면 더 간단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을 할 때는 요거보다는 범위 기반 폼을 쓰시는 게 나아요. 이 땡땡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뭐였죠? V1 가지고 있는 자료형이 오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담을 임시 변수. 됐죠?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I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이 나옵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V1 이 벡터 안에 있는 값을 직접 다루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지금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여기다 담는 거죠. 복사해서 담는 건데, 내가 이 V1 안에 있는 값들을 직접 다루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참조 변수를 만들면 된다. 그렇죠? 차이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i는 복사본이고요. 이 V1에 들어있는 값들의 복사본이 되고요. 여기 참조 연산자를 붙이면 이 i는 정확히 V1 안에 있는 숫자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 기반 포문과 참조 변수 할 때 한번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범위 기반 폼을 쓸 때 한 가지 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인트면 이제 인트, 스트링이면 스트링 이렇게 정해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스트링 벡터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바로 위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스트링 벡터를 만드시려면 꺽쇠 안에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초기 값을 AA, BB, 자, 이렇게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풍을 이걸 바꾸면 이제 여기가 인트가 아니라 스트링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를 이거에 밖에 안 바꿔도 되는 CPP에서 아주 좋은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타입 추론이라는 건데, 어차피 V3 하면 이 안쪽에 이거 선언할 때, 벡터를 선언할 때 타입도 적어지고요. 이게 데이터 보면 타입 추론 다 가능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CPP가 C 언어 컴파일러에 비해서 엄청 똑똑해진 게 뭐냐면 타입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V3에서 값을 꺼내올 때 이제 I에 담아줄 건데, 그거를 알아서 체크를 합니다. 타입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걔 지정 안 해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오토. 그러면 이제 V3에서 이 벡터에서 값을 하나 꺼내오면 그 값에 맞는 타입으로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잘 나오죠? V1으로 바꾸면 인트로 안 바꿔도 돼요. 알아서 CPP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 편하잖아요. 여러분 타입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게 엄청 편한 거예요. 거의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토라는 것까지 좀 소개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배열보다는 벡터를 많이 쓸 거거든요. 거의 배열은 안 쓰고 벡터 위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의 이 사용법을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11차 보시면은 문제를 제가 4개 올려드렸거든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벡터의 문법을 익혀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를 통해서 길이, at을 통해서 특정 인덱스의 값, 요거는 대괄호로 대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비긴과 엔드를 통해서 특정 이터레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삭제도 한번 해보시고, 반복문으로 전체 출력할 때 범위 기반 포문이랑 참조 변수, 뭐 오토,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써보시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익혀보시고, 대충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3개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알고리즘 문제인데, 벡터를 연습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솔루션을 실행하잖아요. 이 함수를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이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게 함수를 완성시켜 주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정렬하기랑 행렬의 덧셈 요 3개고요. 참고로 요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벡터가 안 나오잖아요. 벡터가 안 나오고 이게 그냥 스트링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 사용 방법이 문자열이랑 벡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벡터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링 있잖아요. 이거 str 있잖아요. 이거 그냥 벡터랑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게 하나하나의 캐릭터잖아요. 그죠? 문자 하나하나 캐릭터. 그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요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뭐를? 요 str을. 자, 그래서 이렇게 s로 0번째거 가져오면 a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str도 이렇게 요거 똑같아요. 벡터처럼 쓰시면 돼요. str 점 푸시백 있죠? f 그러면 자, 6번째니까 5가 되겠죠. 5. F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이 뭐딱 뭐랑 같이 작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벡터랑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벡터 연습하신 다음에 이 문제 푸실 때 이거 그냥 벡터처럼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벡터 연습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제일 위에 거부터 한번 풀어보시면서 문법을 먼저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벡터라는 자료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처럼 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자료 구조들을 이렇게 시어너에서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벡터도 있고요, 맵도 있고, 뭐 리스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맵까지는 사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2개 정도, 2개 위주로 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좀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충분히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쓰이거든요. 자바 하시는 분들은 어레이 리스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그런 거니까 쭉 기능이나 이런 거 문법들을 충분히 숙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답 올려드릴게요.